제5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침체와 우울, 혼돈과 방황에서 현연히 벗어나 생각하는 국민, 해방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협조하는 국민으로 재기하자. 박정희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국토 곳곳에 공업단지에 털을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은 이렇듯 국가가 나서서 털을 닦고 기업과 사람을 불러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업의 어떠한 기반조차 없던 시절, 조선업을 기초로 해사부 신설을 주도하고 산업화의 기틀을 잡은 기획자. 나는 1932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50학번이야.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직 자리가 없어. 조선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의 조선소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편지 썼지. 내가 한국에 이런 청년인데 나를 채용해달라고. 천신만고 끝에 스웨덴 선박회사의 설계부 엔지니어로 채용이 되어 한국을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인 최초의 국제 선박 검사관이 됐지만 귀국을 요청하는 정부의 부름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1961년 귀국 후 첫 업무는 일제강점기 이후 버려져 있던 옛 조선소를 돌아보는 일이었죠. 군인들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지금 당장 부산 내려가서 그 조선소를 어떻게 부활시켜서 가동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날 보고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그냥 풀밭이고 그냥 엉망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 국가에서, 조선 선진 국가에서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가서 처음 한 일이 풀 깎는 일이었어. 전쟁의 참상이 전 국토를 휩쓸고 지나갔고 경제를 재건할 방법은 요원한 그때, 박정희 정부는 일제가 남기고 간 조선소를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조선공사는 국영기업이었지만 낙후된 시설로 만년 적자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조선소를 되살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마다하지 않던 그에게 더 막중한 임무가 맡겨집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날 보고 당신이 경제수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미쳤느냐고 그랬어. 아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경제 전문가를 맡겨도 그 문제가 될까 말까 한데, 그랬더니 이우락 씨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대통령한테 따지라고. 그때 내가 정국 그래서 철이 없었지. 진짜 들어가서 따졌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대통령께서 황당했을 것 같아. 그런데 날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냐 말이야. 이런데 당신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국제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공장을 짓는 거다 말이야. 돈을 끌어오고 기술을 끌어와서 공장을 짓는 거를 이제부터 해야 돼. 그래서 경제수석을 맡겠다. 양철 한 조각 만들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금을 모으고 기술과 원료를 원조받아야 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시절이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수출할 물건이 없잖아. 그게 수출할 물건이라는 건 진도완도에서 나오는 김, 도미, 전복 같은 고급 생선, 수산물. 그게 고작이야. 그거 팔아먹어가지고 당시 4천만 민족이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나?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경공업을부터 시작해야 된다. 경공업부터 시작해. 그래서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경공업부터. 그래서 만든 게 산업단지들이에요. 196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3월 12일 영등포 구로동 산업단지, 말 그대로 산업시설이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1964년 구로구 일대 14만 평에 달하는 경작지에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통이라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과 또 인천 항구로 가는 경인선이 길목이었는데 그 길목에 구로공단이 위치하는 이런 입지적인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하나의 이제 산업화로 가는 변화의 이런 시점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게 해준 공단 1번지 구로는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IT 기업들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넘었죠. 저희가 16에 서울에 와서 봉제 공장의 시다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봉제업을 업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미싱사 강명장. 구로공단에서 봉제 노동자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강명자 씨. 이곳에 오면 그 시절 공단의 기억이 생생해집니다. 지금은 차들이 수없이 다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신호등도 많지 않았어요. 사람과 사람에 휩쓸려서 다니는 3, 3호로 모여서 복보 보고 모집 공고 볼펜하고 메모지 갖고 적고 그 회사 찾아가서 면접 보고 내 20대의 시간을 여기서 보냈어요. 근데 한번 여기를 언니를 면회를 왔는데 하얀 스카프를 쓰고 푸른 제복에 명찰을 달고 이 푸른 잔디밭에 까르르 굽는 이 노동자들의 모습이 너무 천사 같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꼭 여기를 들어가고 말리라 하고서 82년도에 이 회사에 입사를 했죠. 성공한 거죠. 그것도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네모난 거 박아봐라, 세모난 거 박아봐라, 동그란 거 박아봐라. 이곳에는 아직 옛 구로공단을 기억하게 해주는 공간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을 담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금천 순이의 집이죠. 여기는 공동 화장실이에요. 예전에는 뭐 방이 10개, 20개 있어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주 진풍경이 이루어지죠. 당시 구로동에는 50평 정도 되는 양옥집에 한두 평 남짓한 방을 빼곡히 넣은 일명 벌집들이 있었습니다. 야, 옛날 그 생각나네. 벌집의 방 개수는 평균 21개, 많으면 50개가 넘었죠. 야, 이거 어디서 구했을까요? 비키니 옷장? 그때는 장롱이나 이런 게 없어서 비키니 옷장에 이불하고 함께 이렇게 옷을 넣어놨었는데. 좁은 방 안에 몇 안 되는 살림에 여럿이서 칼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월급 받아 식구들한테 좀 보내고 나면 정말이지 빠듯한 살림이었죠. 이런 집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82,000원? 근데 이제 그게 8만 얼마를 가지고 이거 4만 원, 뭐 3만 원씩 이렇게 월세로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3, 3호로 모여서 생활하는 곳, 뭐 이러한 집이죠. 이제 그렇게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뭐 그때는 그랬어요. 1987년 기준 구로공단의 노동자는 7만 4천여 명에 달했고 이 중 61%가 여성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촌에서 올라온 10대의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대 때만 해도 거의 60, 70%가 여성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때는 20살, 21살은 노땅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또래가 16, 17, 18, 19 이런 또래의 친구들이 밤낮 없이 일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뭐 인형, 가발, 봉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해서 수출 100억 불 달성 뭐 이런 구호들이 외쳐져요. 내가 미싱을 해서 나라를 부를 만들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스스로가 역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내 삶의 역사라는 거죠.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구로공단으로 모여들며 성장 또한 가팔랐습니다. 1971년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할 당시 구로공단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10%에 달했죠. 10만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런 그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희생자들이 많이 나. 그 당시의 얘기는 정말 지금의 젊은 사람들로선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그 역경하고 고난하고 빈곤하고 이것이 쌓인 그런 시대지. 기업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노동력밖에 없어. 그래서 기술하고 돈을 정부가 내줬어. 그래서 이게 정부 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박람회가 서울 구로동 수출공업단지에서 9월 9일부터 열렸습니다. 정부 주도와의 산업발전 모델은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10월 20일까지 42일간 열립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굉장한 속도로 고속 성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아주 남들이 상상 못하는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중화학공업육성계획 같은 걸 만들었거든. 어마어마한 모험을 한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그 모험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박정희 대통령만이 한번 해보자 하는.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야.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첫 전성지인 경상남도 거제군 옥포만 일대가 조선공업의 새로운 터전으로 가꿔지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이곳 당시 정부가 조선업처럼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중화학공업에 도전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으로는 경제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을 왜 했느냐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철판도 한 조각 못 만든 나라에서 조선이 말이 됐냐. 조선이라는 것은 수백 가지의 부품이 모아가지고 이루어지는 종합 조립 기계산업이야. 조선을 하려면 그러한 기계산업이 쭉 수백 가지가 있어야 돼. 이걸 토대로 종합적인 종합기계 조립 산업으로서의 조선 산업이 이러는 것. 이것은 우리 국력 신장의 1973년 1월 정부는 중화공업화 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바다와 인접한 임해공업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개발 지역을 그림으로 보면은 비인 군산지구, 온산지구, 낙동강 하류지구, 창원지구, 여수광양지구,
구미지구 등 6개 지구입니다. 중화공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책임자들의 임무도 막중했습니다. 71년도에 오은철석과 함께 청와대 경제위 비서실에 가서 청와대 비서관 겸 중화기획단 부단장 8년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광모 전 비서관은 아직도 당시의 자료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화공업단지 개발로 이전의 공업단지와는 다른 주거와 산업행정지구가 함께 포함된 체계적인 산업단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수공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하는 것이 장치화, 기술화를 해야 된다 해서 중화공업이 생겨난 겁니다. 창원은 경남, 마산, 시내마를 깨고 1,500만 평의 부지의 북쪽은 배후도시를 만들고 집중적으로 기고만을 육성시키는 전용단지로 출발했습니다. 포항, 울산, 를 거쳐 온산, 거제, 조선계지 내륙단지를 피하고 해상으로 다닐 수 있었고 외국과의 거래도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은 중화공업은 1970년도에 연평균 20.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하나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15만 8천여 평의 1979년에는 중화공업화율이 51.2%에 달하는 성과를 보여줬죠. 올해 5만 7천여 대 각종 차량 신조품. 중화공업은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어 생산과 고용, 수출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울산 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유조선의 규모를 네, 울산공업단지는 대표적인 중화공업단지라고 하겠습니다. 70년 초반에 바로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중화공업의 핵심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바로 포항, 울산 지역에 자리 잡게 되죠. 바다와 접한 울산은 부산과 함께 남동 임해공업 지역의 가장 주요한 도시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울산은 초기에 비료, 정유 공장이 주축을 이루다가 석유화학,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곳 울산 동구 지역은 자동차, 조선, 중공업이 한데 모여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 공장의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정규환 기감의 출근은 그보다 더 빠른 6시입니다. 올해로 37년 차, 사내 엔지니어 중에서도 최고참 기술 감독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야간 작업자들이 사용한 장비들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켜져 있으면 안 되는데 켜져 있네, 그죠? 아, 이게 엎어져 있네. 누가 또 일어났는지. 오. 아유. 이거 오일을 모타에 들어가는 건데. 제자리를 벗어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데이터로 확인할 것들도 챙겨봅니다. 요걸 굳이 이거를 제가 바쁠 때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게 제품의 소리만 들어도 이거는 제대로 걸렸다.
이거는 괜찮은 제품이다. 바쁠 땐 그냥 지나칩니다. 이거 확인을 안 해도. 37년 차 엔지니어. 이제는 기계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아챌 만큼 안녕하세요. 베테랑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누구보다 부지런입니다. 예. 바빠요. 지금 장비가 11개 하려면 점검. 장비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자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우리 장비 양호 상태, 제대로 또 세팅해서 제대로 부하를 걸었는지 확인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이곳은 회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회전기란 회전체로 기계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이죠. 회전기의 성능 시험을 하는 게 정규환 기감의 일입니다. 80년대까지 회전기를 국내에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품질 테스트 역시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했죠. 그거 70년대, 80년대 때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제품을 제작할 수는 없었잖아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전부 외국의 이제 그 업체하고 기술 협약을 라이선스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또 기술료를 다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거 분명 저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립된 회전기의 완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을 국산화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기술 명장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는 끊임없는 시행착오 끝에 선박용 동기 발전기도 국산화했죠. 회전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그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던 동료들은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우리 진성광 기자님 그냥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냥 뭐 하는지 압니다. 그냥 손만 봐도 압니다. 그때는 서로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거 이제 파악해서 장비 파악해서 좀 처음에는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죠 그때. 저는 잘 모르는 상태였고 저는 생산에서 입사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능현이 추천해서 시험실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그 정능현한테 배워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려 37년. 짝꿍이죠. 네. 형님 없었으면 제가 안 되죠. 제가 팀장도 안 잘리고 30년 동안 할 수 있던 건 다 형님의 힘입니다. 형님이 안 도와주면 제가 팀장 뭐랄까 30년 동안 할 수가 없거든요. 240.3. 산업단지의 기술 인력은 어쩌면 산업단지가 피어올린 가장 소중한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땀 흘린 이들의 삶과 맞물려 있습니다. 60년 전 수출 입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법 제정을 하고 구로에 공단 1번지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중공업으로 더 큰 경제 성장의 꿈을 꾸며 중화화 공업화 정책을 선언하고 중화화 공업 확장에 나서며 조선업의 기반을 다집니다. 이와 함께 내륙에도 대규모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구미공업단지. 전자공업을 주축으로 한 국내 최대 내륙공업단지입니다. (9년) 전 낙동강변의 불모지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첫 삽질을 전자산업의 중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의 확충을 목적으로 조성된 구미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성공 신화를 써냅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군산 등지에 중소기업 집적단지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같은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져 온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기술과 인력, 인프라와 환경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새로운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60주년이 됐다고 하면은 환갑이 됩니다. 크게 하나의 순회가 한번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회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산업단지는 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60년,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전략을 찾는 노력을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주요 산업단지의 고용과 생산량은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기별 산업 변화에 따라 고용률의 경우 부침을 겪기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산업단지 전반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원 산업단지는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기계공업 중심의 산업단지지만 다양한 중소산업체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처럼 이곳은 성장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모습을 대표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데 열심이죠. 예전에는 경험과 감각으로 들여다보던 장비들이 자동화되면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하니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깝깝한 게 PLC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설비가 고장났을 때 조치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운 인재들이 또 있어야 되는, 전기를 다루고 PLC를 다루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형태로 또 변모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저는 다 겁니다, 완전히.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조향 장치를 납품하는 이 회사는 몇 년째 디지털 전환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변화를 위한 투자 단계죠.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막연한 그 경쟁력 향상과 앞으로 가야 될 거라는 비전 때문에 혹시 저희 직원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 대신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봇이 들어왔을 때 그게 우리의 경쟁력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회의와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지 요거를 고민하는 게 디지털 전환인 것 같고, 저희도 지금도 시행착오하고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조금 저희 몸에 맞는 그림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하는 일. 어렵지만 필요한 때에 해야만 합니다. 지게차에 랩핑을 하는 거예요. 지게차의 위치를 랩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잡을 위치를 랩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위치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회사는 돈이 들고 직원은 힘이 듭니다. 장비를 만지고 운용하는 역량은 온전히 직원들의 몫입니다. 이 변화에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기에 직원들 역시 전력을 다합니다. 아이템이 이제 죽어가면은 회사가 부도 나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한 80에서 90%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도 부족하니까 또 다른 것들을 개발하는 그거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 뭐 글로벌 해외 기업을 거래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되는 회사는 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림이 경쟁력이 있고 자랑할 만합니다. 회사가 기로에 설 때마다 한마음이 되었던 직원들. 그리고 수출기를 열려고 직접 세일즈를 다녔던 창업주. 2001년 그들은 마침내 첫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실어보냈습니다. 주야간 3교대의 노동력만으로 돌아가던 공장이 수출기를 열고 100만 달러 수출탑을 받기까지 생산 라인에는 자동화 설비 같은 공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다른 목표가 있었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제가 보기에는 저는 꾸준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장이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왔고, 예전에 아버지가 창업을 했을 때로 돌아가서 추측컨대
지금 스타트업 혹은 IT 붐이 일었던 것처럼 그때는 제조업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를 관리해 주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클러스터가 가지는 그 집중력과 정보 양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맨 땅에서 창업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 상당히 이렇게 무시 못하는 것 같고요. 때문에 저희는 한 곳만 바라보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보다 세상의 변화를 빨리 체감합니다. 이곳의 로봇은 무인주행으로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산 정보와 품질 정보를 모아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요즘은 해외의 거래처들도 이런 투명한 생산 프로세스를 가진 회사를 더 신뢰하죠. 차체 밑에를 보면 저희가 이제 달려 있는 게, 저희 제품이 달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가 해외 차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새로 차를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산에 가까이서 만드는 부품이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제품이 완성차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은 조향장치지만 이곳 MDCG에서 새로운 제조 공정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일도 합니다. 판매하는 것만 오래된 창고를 업사이클링해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내 벤처 관련 회의입니다. 게임이 아닌데요. 청량한 고체도 블루 컬러가 혁신과 성장을 의미하고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회사는 제조 현장 스마트화 방안을 컨설팅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런 개방형 혁신 전략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한국형 등대 회사로 지정이 되기도 했죠. 뭐 등대가 어쨌든 바다에 있는 배에 신호를 주듯이 이 공장 하나가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기술 같은 것들을 공장 운용에 잘 활용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 그 모델이 되는 공장을 등대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지역사회 혹은 다른 공장들한테 잘 전파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런 사업을 등대 공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대 공장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그 이름과 무관하게 회사는 변화의 길목에서 길을 밝혀 변화하는 산업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산업에서의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는요, 이걸 그냥 물건을 만드는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시지만요, 게리 피사로에 의하면은 이러한 하나의 이 이노베이션, 혁신의 핵심은 바로 제조다. 즉 R&D와 제조를 분리해서는 이러한 혁신에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럼 이 새로운 하나의 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제조업이고요. 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을 보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1번지 구로공단은 36년이 지난 뒤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옷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실꾸러미가 인상적인 이곳은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은 견본 제품을 만드는 샘플실입니다. 베테랑 미싱사들이 만든 이 견본 제품을 바탕으로 해외 직영 공장이 생산을 하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상표를 달고 전 세계에 팔리게 되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들, 특히 이 아웃도어, 모터사이클, 낚시 이런 쪽에서 그 세계 최고급 브랜드의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는 2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업사이클링 캠핑 아웃도어복을 2가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능성 의료를 염두에 두고 창업을 한 신금식 대표. 18년 동안 의료업에 종사하고 20년 전 컴퓨터 한 대로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의도에서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갖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막 개발되면서 안내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내던 임대료를 가지고 여기에 분양을 받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4분의 1만 내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안 되고 이런 지원이 안 됐다면 오늘의 우리 회사는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또한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이제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젊은이의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변의 교통이 굉장히 연결이 또 잘 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산업단지의 젊은 분위기처럼 이 회사도 젊습니다. 20, 30대 젊은 직원들의 비중이 절반이 넘고 30, 40대 임원진도 30%가 넘죠. 올해 31살인 황지영 씨는 이 회사 영업팀의 팀장입니다. 보통 브랜드 같은 데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세일즈에 집중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웠는데 어째 외운 티가 나네요. 선주 회사입니다. 네.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매뉴얼 있었어요. 이거 꼭 하나도 빠지지 말고 두꺼운 글씨라서 하라 그래가지고. 네. 하면서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럼요. 저희 회사는 일단은 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이고요. 직원 전체가 다 20, 30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원진 같은 경우에도 30, 40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끼리 호흡을 맞춰서 업무를 하다 보니 젊은 분위기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도 굉장히 수평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뭐 위계질서라든지 뭐 회식 강요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거 없이 다 호흡을 맞춰서 젊은 사람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헬로 앤드리아. 지영 씨는 해외 공장의 현지 직원들과 협업할 일이 많습니다.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업무는 해외 법인으로 다 이전을 했기에 본사 직원들은 해외 지원 업무를 많이 합니다. 오늘의 구로, 60년 전의 구로와 닮은 점은 여전히 무척이나 젊다는 것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라는 이름 이전에 저희가 7, 80년도에 섬유랑 봉제 쪽으로 이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구로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단이다 보니까 봉제 공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회색빛 도시를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실제 와보니까 IT 기업들이 더 많이 상주하고 있고 굉장히 젊은 분위기의 그런 산업단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구로. 오랜 시간 일해오신 선배님들은 어떠실까요? 재단사로 시작해 제조까지 두루 섭렵한 베테랑 팀장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하고 생각도 안 맞고 의견 충돌도 하고 저 걱정도 많이 했는데 겪어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또 오히려 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기술이라는 게 무슨 교과서에서 나오는 무슨 수학 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공정을 나누어서 제작하는 일반적인 의료 공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맡아서 하나의 옷을 완성하는 개발실. 사실 이곳은 젊은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기도 싱을 넣어줘야 돼, 겉에. 그래야 이게 살아. 여기도. 그러면 심지 넣어줘. 꼭 싱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너무 얇아. 2개 넣어줘야 돼. 이렇게 양쪽 싱 넣고. 이거는 다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디자이너들에게는 개발실 재봉사분들은 보물 같은 선생님입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은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너무 얇다. 그렇지, 여기랑 바lan스가 안 맞지. 이거는 얇은 싱을 양쪽으로 넣어줘야 돼. 평생 이 일을 해온 노련한 고참과 이제 막 열정으로 일을 배우는 신참 모두가 존중받으며 일하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거기다 걸어야 돼. 영업 거기다 걸어. 그 뒤에 그
왜다 그러는데? 일하는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습니다. 저도 뭐 월급 생활 18년 일해봤지만 사람들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기를 원해서 결국은 기업이 나를 얼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일한 만큼 대우해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 공장 베트남하고 에티오피아도 같은 기준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공동체로서 현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일하는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에티오피아. 이 기업의 생산 기지는 모두 해외에 있습니다. 봉제업이 그 옛날 구로공단 여공들의 생계이자 꿈이었던 것처럼 이곳의 공장도 이곳 직원들에게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는 이 기업의 오래된 꿈이자 이루어가는 목표이기도 하죠. 이제 제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젠 그 제품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환경을 해치지 않고 인간에 해롭지 않고 그리고 자연에 해롭지 않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시각을 기술적으로 구현한다.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이 새로운 제조업 경쟁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제조업의 동력이 될 산업단지. 규모에 있어서도 50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전국 1,300여 개의 산업단지가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한민국 산업단지가 시작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 특별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단지 60주년 기념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빽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산업단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60년 전 과거 주역들이 꿈꿨던 당시의 미래를 넘어 신산업이 역동하고 문화가 숨쉬는 산업 캠퍼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구력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산업단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선두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없어. 힘들어. 네. 노동은 따뜻한 거고 우리가 사회의 발전에 한 기여하는 바에 의하면 자부심 있고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국가 발전에 많이 또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많이 있고 산업단지가 저한테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간과 가족이겠죠. 그래서 뭐 힘들 때 의지도 할 수도 있고 저의 24시간 중에 70% 이상을 보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죠.